이번에는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문제로 가볼게요. 23번 113쪽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부상의 개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 의무를 부하지 않았어요. 원래 개인 앞으로 등기됐으면 신고해야죠. 뭐라고? 저요 내 앞으로 등기됐지만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종중재산인데요 라고 뭐를 하면,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할 텐데 뭐를 안 하니까, 신고 안 하니까 시장군수는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아요? 이때 참고로 종중소유라고 신고해야 되겠죠.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해야 되겠죠. 부동산 소재지관이나 시장군수한테 언제까지 그거 올해 개정됐죠.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그죠? 작년까지는 10일, 올해부터는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맞고 2번, 공동소유 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얘기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가로 안에 그럼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럴 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랬죠. 지분 표시가 없으면 50% 이렇게 보고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맞아요. 3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갑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 경우 소송 중에 있는 거, 또는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거기 사유에 들어가. 그럴 때는 현재 부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럼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면 시장군수는 사용자한테 사전에 봐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신을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맞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자, 납세 의무자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매수계약자 이거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서구가 이만큼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유지라고 하죠. 좋아요. 이런 토지를 서구청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서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매수하고 싶어,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무슨 계약? 연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부계약. 그래서 이 토지가 100억이야. 근데 이 100억을 한꺼번에 주려니까 자금이 어려워서 5년 연부계약을 했다고 해봐요. 5년. 그럼 100억짜리 토지를 몇 년 동안 나눠? 5년 동안 나눠서 똑같이 주는 게 연부죠.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자, 5년이면 얼마씩이에요? 20억씩 5년 동안 나눠서 줄 거 아니야. 자, 취득세 봅니다. 지금 재산세죠? 취득세부터 보세요. 연부취득은 언제 취득이야?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이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1년 있다 요거 주면 요것도 또 취득이죠.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5년 연부면 취득세 5번 내는 거야.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그게 연부취득이죠. 좋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보세요. 자, 지금 전체 몇 년 중에서 5년 중에서
2년 지났다고 해봐요. 지금 서구청한테 돈 얼마 줬어? 40억 줬죠?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꼭 얼마 받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얘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연부계약 체결해 놓고 지금 2년 동안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잔금이 아직 남았죠? 3번 남았잖아. 그러니까 대금 결제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너 여기나 건물 짓고 싶다고? 알았어. 그럼 네가 마음대로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 줘. 이렇게 무상으로 넘겨받았어요. 별도로 사용료 되는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슨 계약 체결하고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 거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미리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네가 대신 뭐는 내라.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는 내라. 그럼 서구청에서도 좋죠. 왜? 자기 땅이니까 재산세가 안 들어오잖아. 그럴 바에는 얘 보고 먼저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주고 얘한테 재산세 받는 게 낫겠죠. 그죠? 얘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공사 시작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3가지 요건.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시험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문제. 이거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랬죠?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죠? 4번 지문 보세요. 예,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그거 살짝 바꿔서 법인과 그렇게 바꿔놔봐. 법인과 바꿨어요. 법인으로 바꿨어요. 회사. 예? 4번 지문. 법인의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부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법인 소유 재산을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하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냐? 아니야. 그건 법인이 그냥 세금 내. 법인. 누구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반드시. 이해가세요? 그거 살짝 바꿔놓으면 10명 중에 9명 틀린다니까. 법인 소유 재산과 재산을 연부로 계약했다. 연부 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법인 소유니까 법인이 그냥 뭐 내면 돼. 재산세. 그런데 왜 국가 등이 계약한 거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가 비과세니까 안 들어오잖아. 근데 법인 소유는 법인이 되니까 구태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한 거 맞고. 다음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여러분,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상속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앞으로 뭐해? 상속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 그죠?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요, 사망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미 그거 보고 재산의 소유자는 죽었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사람 재산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그 사람이 주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실제로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고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텐데 뭐를 안 하면 등기도 없고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5번 틀렸죠? 예?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도 없고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누구?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무한 자, 많은 자, 높은 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5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해서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원래 땅 소유자한테 땅을 받아서 지목지벌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게 환지죠. 근데 되돌려주지 않고 채비지로 이 얘기는 공사비로 메꿨다 이 얘기예요. 땅을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줄 때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메꾸겠다 그러면 환지할 때 그 땅을 빼고 나머지만 주죠. 공사비로 메꾸는 토지를 보류지 또는 뭐라 그래? 채비지. 이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아요. 2번 공동소유 재산은 누구라고요?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근데 지금 25번에 1번은 뭐라 그러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죠? 누가 내니까?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2번 공동소유재산은 누구?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맞죠? 예,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3번 신탁법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죠. 수탁자가 아니라. 다음 4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도 주택의 재산세 산출세는 어떻게? 토지 건물을 합산을 해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재산세를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예?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의 건물하고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의 과세 표준 나오고 여기에 세율 적용해서 한꺼번에 뭐가 나오면 재산세가 나오면 이것을 소유자 갑하고 누구? 을한테 재산세를 나눌 때 요 건축물의 뭐 시가 표준에 토지의 뭐 시가 표준 요 비율로 재산세를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죠? 예. 다음 5번 5월 3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아요? 예. 언제? 5월 31일 날 잔금 주고받고 등기까지 끝났어요. 5월 31일자. 그럼 6월 1일 날 소유자는 취득한 사람이에요? 팔은 사람이에요? 취득한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내는 거지. 매도인은 납세 의무가 없다. 6월 1일 전에 팔았으니까. 이해가세요?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 날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됐습니까? 예. 27번도 똑같은 내용 중복되니까 틀린 거 3번 지문 보세요.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공동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내라. 주된 상속자. 틀렸죠?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장 보실까요? 자, 29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 옳은 것.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 팔은 후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맞아요? 시장 군수가 뭐 돗자리 깔아놨나? 예? 매매를 하고 뭐 안 했어? 신고도 안 하고 등기 안 했는데 어떻게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시장군수는 사실상 소유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가? 공부상 소유자.
변동이 있다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예? 예. 신고를 하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무상. 다음 2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틀렸다. 상속 등기를 했으면 사실상 소유자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거고, 등기 없어도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확인하죠. 근데 등기도 없고 소유자 뭣도 없으면, 신고도 없으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죠? 다음 3번. 등기부상에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 소유임을 과세관청에 보하면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틀렸다. 뭐 종중. 그죠? 예. 그럼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로 아니지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5번.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맡겨놓은 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세금 내라? 위탁자. 이해가세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 금리가 굉장히 올랐죠. 그죠? 예, 그래서 돈을 은행에 맡기면 잘 보관도 해주고 이자 수익도 올려주죠.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을 신탁회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계약기간에 회사가 관리해주고 임대료 많이 받아갖고 건물주 여러분한테 약속대로 주고 나머지는 지네가 수익을 챙기고, 이게 신탁재산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고. 그럼 보세요. 부동산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수탁자. 얘 부동산이 여기 와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예를 들어 상가라고 그러면 상가 부동산이 여기 앞으로 등기됐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됐어도 재산세는 여기서 잠깐. 자, 얘 부동산이 여기로 왔죠. 예? 그럼 얘 앞으로 뭐예요?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잖아. 취득세.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그죠? 두 번째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면 원래 소유자한테 재산이 되돌아가죠. 그럴 때 너도 뭐 내지 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또 얘가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새로운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고 여기 맡겨놓은 거 해지하고 여기로 옮겨놓죠. 요것도 너 취득세 내지 마. 그래서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소유권 왔다 갔다 할 때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양도소득세도 안 내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야. 다만 뭐는 내야 돼? 지금 공부하는 재산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재산세. 예? 얘 앞으로 재산을 등기되어 있죠.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야?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도 누가 납세 의무야? 위탁자. 그죠? 신탁재산은 위탁자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얘한테 날마다 뭐 발부해? 매년 고지서. 근데 얘가 재산세를 안 내. 체납. 그러면 시장구조는 얘 재산을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고 여기 와 있죠. 압류할 수 없잖아.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이때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걸 체납을 하면 여기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 재산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재산으로 얘가 안 낸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 그게 위탁자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똑같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 신탁법의 무슨 재산은?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누가 납세 의무자? 종부세, 재산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얘가 세금을 체납했고 얘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재산도 없다. 그럴 때는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 얘가 안 낸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 이것이 재산세나 종부세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